바로 유체 정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강의에서는 저희가 유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정역학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력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정수력학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단어의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정수력학. 자, 정지되어 있는 물. 자, 정지되어 있는 물에 관한 역학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 바로 정수력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하고 있는 물, 즉 정지하고 있는 유체에 대한 힘, 유체에 대한 힘에 대한 학문을 바로 정수력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수력학의 반대가 뭐가 될까요? 정수력학의 반대는 바로 동수력학이 되겠죠. 움직이는 유체에 의한 힘에 의한 학문,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정수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수력학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표준 대기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표준 대기압. 자, 이제 말 그대로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지구 바깥으로 뭐가 있냐면은, 자, 대기권이, 그죠? 이렇게, 자, 대기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기권이. 자, 보시면, 자, 이건 지구예요. 지구. 자, 이건 지구고요. 지구 밖으로 이렇게 하나의 대기권이 형성하고 있는데, 자, 대기에서 지구 표면에 가해지는 힘 있죠, 힘. 그죠? 왜냐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니까 대기에 의해서 우리 지구가 받는 힘이 뭐다? 그게 바로 대기압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기압. 그러니까 대기로부터 지구의 표면적이 받는 힘이 바로 대기압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얼마냐? 이게 궁금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대기압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 바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대기압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대기압 측정을. 자, 이제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자, 여기에 자, 이러한 수조가 하나 있어요. 수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액체가 뭐냐면 바로 수은이에요. 수은. 가장 무거운 액체예요. 수은. 그래서 이 수은이 이렇게 담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수은이 있어요. 수은. 이 상태에서, 자, 유리관을 거꾸로 집어 넣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 넣은 거냐면, 자, 이렇게, 자, 어떠한 유리관이냐면, 자, 이렇게 생긴, 자, 우리 예전에 이제 그 과학 시간에 했던 그 있죠. 유리관. 자, 유리관 있어요. 그죠? 여기를 입구를 손으로 막고, 거꾸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거꾸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여기를 막은 상태에서 지금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 이 수은이 이 유리관을 통해서 따라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냐?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수은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디에서? 이 수은의 지표면으로부터 얼만큼 올라갔냐면 올라간 높이가 바로 76cm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위에 비어있는 부분. 이 비어있는 부분은 어떤 상태냐면 여기는 바로 진공 상태라는 거죠. 진공 상태. 진공 상태. 그래서 우리가 대기압의 크기를 이제 따져봤더니, 자, 얼마냐? 자, 대기압을 우리가 1기압, 자, 대기압을 1기압이라 하는데 1기압 1 ATM. 이 ATM이 뭐냐면, 자, 우리 대기란 뜻이 있죠? 아트모스피어의 그 앞글자 ATM을 쓴 거예요. 그래서 1기압이 지금 얼마가 나온 거냐면 바로 수은이 얼마큼 올라갔다? 76cm만큼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기압은 76cm Hg가 되는 거예요. Hg가 뭐예요? 이게 수은의 원소 기호죠. 그렇죠? 수은. 그래서 1기압은 76cm Hg가 됩니다. 머큐리. Hcm 머큐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센티미터라고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 올라가는 높이 자체가 이제 변화하는 그 길이가 되게 미소하기 때문에 단위를 센티미터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밀리미터로 씁니다. 그러면 76cm를 밀리미터로 환산시키면 자, 얼마냐면 760 밀리
HG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돼요. 다 똑같은 일기압이야, 일기압. 자, 그리고 자, 항공. 자, 항공에서는 자, 이렇게 미리 HG를 안 써요, 단위를. 뭐로 쓰냐면은 그것은 인치 HG를 씁니다. 인치. 1인치가 2.54cm예요, 대략. 1인치가. 그래서 760mm HG는 자, 인치 HG로 바꿔주면 대략 30인치 HG가 되는 겁니다. 항공에서는 단위를 인치 HG를 많이 써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수은에다가 담가 놓은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 물에다가 똑같은 과정을 한 거예요. 자, 물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올라간 높이를 봤더니 76cm가 올라간 게 아니라 상당히 높이 올라가요. 얼마냐면 대략 10.332m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에다 담갔더니.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그 물 표면에 대기압이 1기압에 해당하는 이 압력이 지금 장력 이렇게 가하고 있는 거예요. 1기압이. 예, 1atm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올라간 높이가 얼마라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10.332m 정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1기압이랑 자, 같은 크기가 뭐냐? 같은 단위가 뭐냐? 바로 10.332m라는 거죠. 네, 10.332m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다가 뭘 붙일 수 있냐? 지금 이건 물이죠, 물이니까 자, 미터 H2O 수주. 자, 이거는 수은주예요, 수은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는 수은주가 되는 거고요. 수은주. 이거 물이죠, 물이니까 이거는 수주. 예, 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터 H2O. 자, 이렇게도 쓰고요. 또 있어요, 또. 저 뭐가 있냐? 물을 뜻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아쿠아 많이 들어보셨죠? 아쿠아. 그래서 이거는 10.332m 아쿠아. AQ. 네, 아쿠아. 다 똑같은 거예요. H2O나 아쿠아 똑같은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10.332m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생략해서.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위를 자, 이거 미터죠, 미터인데 수은주와 마찬가지로 단위를 밀리미터로 쓸 때가 있어요. 밀리미터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1m라는 게 1000mm죠. 그죠? 1000mm예요. 그러면 여기서 10.332m는 바로 1332mm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1332mm H2O.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1332mm 아쿠아. 네.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이런 값들을. 그리고 1332mm. 자, 이것도 다 똑같은 1기압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수주. 자, 수두를 나타낸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1기압이라는 건 뭐라고요? 압력이 압력. 그 압력으로는 얼마냐? 몇 파스칼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압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 배웠었어요. 압력 P는 비중량 곱하기 뭐라고 했어요? 비중량 곱하기 높이였어요. 높이. 그죠? 압력 P는 비중량 곱하기 높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잘 보세요. 물의 비중량이 얼마죠?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예요. 물의 비중량이에요. 자, 얼마만큼 올라갔다고요? 10.332m만큼 올라갔다고요. 10.332m. 이거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압력 P가 나온다고요, P. 자, 곱해주시면, 자,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요 값이 101,325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요. 예.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 뉴턴 퍼 제곱미터가 뭐랑 똑같은 단위죠? 이게 바로 파스칼과 똑같은 거죠. 압력의 단위. 그래서 1기압을 자,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바로 잘 보세요. 10만 1000
1325 뭐다? 파스칼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파스칼을 갖다가 자, 킬로 파스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메가 파스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킬로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3승 파스칼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메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6승 파스칼이에요. 이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101,325 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자, 파스칼을 킬로 파스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바로 101.325 킬로 파스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세 칸을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메가 파스칼로 바꾸고 싶다. 메가 파스칼. 메가 파스칼은 10의 6승 파스칼이니까 이거 얼마가 된다? 0.101325 메가 파스칼이 된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일기압이에요. 다 똑같은 일기압.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바꿀 거냐? 자, 압력의 단위에 뭐가 있냐? 바, BAR. 자, 바라는 단위가 있어요. 자, 이 바와 파스칼의 관계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1바가 얼마냐면, 1바는, 자, 보세요.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아시겠죠? 1바가 얼마라고요?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10의 5승 파스칼. 그러니까 파스칼의 몇 배? 10만 배. 그게 1바라는 거예요. 바. 그러면서 어떻게 쓸 수 있냐? 101.101,325 파스칼은 얼마냐? 대략적으로 1.013 바라는 거죠. 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곱하면 10만을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013 대략적으로 1.013 바라는 거예요. 1.013 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여기서 미리. 자, 미리를 붙이면 1013 미리바가 되는 거죠. 미터바 아니에요. 미리바예요. 미리바. 네, 미리바.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제 시험에 이런 것들로 나오요. 이런 것도. 자, PSI. 자, PSI도 자, 압력의 단위인데 이거는 뭐냐?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라는 거예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라고 해서 PSI는 파운드. 자, LB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이다. 이게 PSI라는 거예요. PSI. 그래서 1기압은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14.7 PSI가 되는 겁니다. 14.7 PSI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나와요. 자, 다음 중에서 1기압이 아닌 게 뭐냐? 다음 중에서 1기압과 같은 게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기 시험에서 계산 문제 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암기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대기압의 1기압.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유체에 작용하는 자, 압력의 자,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유체에 작용하는 자, 압력의 원리입니다. 압력의 원리. 자, 압력의 원리 지금 보시면 교재에 몇 가지가 나왔냐면 7가지 정도의 자, 원리가 나와 있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체의 압력은 유체와 접촉하는 벽면에 언제나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용기, 자, 이렇게 생긴 용기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런 용기가. 자, 여기에 이제 어떠한 유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유체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체 안에서의 압력은 이 유체와 접촉하고 있는 면에 어떻게 작용한다? 항상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어떻게 작용한다? 압력은 이렇게 항상 벽면과 수직으로 압력이 작용한다는 건데 그 압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항상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지 유체 속에 있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정지 유체 속에 있는 한 점에 미치는 압력의 크기는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뭐다?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밀폐된 용기 속에 유체에 압력을 가할 경우 그 압력은 유체 내의 모든 부분에 그대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뭐 압력이 뭐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압력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한 점에 대해서, 만약에 이 한 점에 대해서 자,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의 압력이 바로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개방된 용기에 담겨있는 액체의 압력은 액체의 깊이에 비례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우리 식을 하나 보시면 돼요. 자, 압력 P는 감마 곱하기 H라고 했죠. 감마 H. 감마는 비중량이 되는 거고요. 그럼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했어요. 그죠?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자, 그래서 압력 P는 rho GH다. 그죠? rho GH. 그리고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다. 자,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죠? 그럼 보시면 액체의 압력. 자,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바로 밀도에 비례한다. 그죠? 압력과 밀도는 뭐예요? 지금 비례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면 압력도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비례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방된 용기에 담겨있는 액체의 압력은 액체의 밀도. 자, 밀도에 비례한다. 자, 네 번째 이게 얘기했던 게 깊이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얘기했던 게 이제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도. 어차피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 커지고요. 그리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그림상에서 자, 여기가 지금 A라는 지점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B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 B 중에서 자, 어느 점에서의 압력이 클까요? 어디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B에서의 압력이 크다고요. B에서의 압력이 A에서의 압력보다 B에서의 압력이 더 크다고요. 왜? 수면으로부터의 그 깊이가 더 깊잖아요. H. 그죠?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많은 압력을 더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깊이, 수면으로부터 들어간 깊이가 더 깊을수록 큰 압력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비례한다라는 거죠. 비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용기의 밑바닥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은 용기의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거죠. 일정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지금 지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지면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자, 용기의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다고요. 자, 어떻게? 자, 하나는 이렇게 생긴 용기고요. 하나는 하나는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긴 용기고요. 또 어떤 용기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의 모양과 크기가 자, 달라도 이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압력은 뭐하다고요? 전부 다 동일하다고요. 동일. 그래서 여기는 P1, P2, 자, P3라고 했을 때 그때 P1은 P2는 P3 전부 다 같은 압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섯 번째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용기 내의 유체에 의해 작용하는 힘이죠. 자, 작용하는 힘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압력 P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자, 용기 내의 유체에 의해 작용하는 힘이 뭐다? 작용하는 힘 F는 바로 압력에다가 바로 면적을 곱해준 게 바로 작용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죠? 유체의 압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F는 뭐가 된다? F는 PA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PA를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 바로 이 P는 뭐예요? P. 압력 P는 감마 H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쓰면 감마 HA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체 압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F는 PA, 즉 감마 HA가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절대압과 이제 계기압, 진공압 사이의 관계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보시면 절대압,
자, 그리고 계기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공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압력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계기압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얘기해주는 뭐 게이지 압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자, 여기가 지금 대기압. 자, 대기압이라고 할게요. 대기압이 1atm이에요. 자, 대기압이고요. 자, 진공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압보다 더 낮은 압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을 잡을 거예요. 여기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진공 상태죠. 완전 자,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기압이랑 이제 진공압이라는 게 있는데, 진공압은 일종의 손실이에요, 손실. 예? 흡입 손실인 건데, 그래서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공압을 한 대략 이 정도. 자, 이 정도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만큼이 진공압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진공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기압력. 자, 게이지 압력, 계기압 같은 경우는 자, 대기압보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여기가 바로 계기압력인 거다. 계기압력. 근데 여기서 이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 바닥에서부터 계기압까지 여기까지를 자, 절대압이라고 합니다. 절대압. 자, 이건 뭐냐? 이때의 절대압은 이제 대기압보다 뭐한 경우예요? 더 큰 경우죠. 큰 경우.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이것도 절대압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절대압은 뭐보다 작은 거예요? 예,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자, 두 가지 식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식을. 자, 절대압은 자, 먼저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이만큼의 절대압은 대기압에다가 계기압을 뭐한 거예요? 더한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대압은 자, 대기압에다가 계기압을 더한 거예요. 그죠? 네, 대기압 더하기 계기압이라는 거죠. 절대압은 자, 대기압 더하기 계기압이라는 겁니다. 계기압.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절대압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절대압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압에서 누구를 뺀 거예요? 바로 진공압 뺀 거죠. 그쵸? 절대압은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뺀 거다. 그래서 이 절대압은 자,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뺀 겁니다. 진공압을 뺐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관계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압이 대기압보다 높은 경우고요. 이 아래에 있는 관계식은 절대압이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암기하실 때 좀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유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절대 개뿔. 자, 절대 개뿔이에요. 여기는 절대 마진 남긴다 하잖아요. 그죠? 예, 절대 개뿔, 절대 마진. 이렇게도 외울 수가 있어요. 연상해서.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흡입수도. 자, 흡입수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흡입수도다. 그래서 흡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흡입이라고 하는 거는 빨아들이는 거예요. 석션. 네?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 흡입수도가 있는데 여기서 흡입수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저수조가 예? 저수조가 있는데 펌프. 자, 이 펌프를 이용해서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을 자, 끌어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기 압력을 받아요. 이렇게. 그렇죠? 대기 압력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그러니까 펌프의 흡입 측에는 이제 뭐를 설치하냐면은 흡입 측에는 이제 연성계나 진공계를 설치하고요. 펌프의 토출축. 예, 토출축에는 뭘 설치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압력계를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자, 이러한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저수조가 펌프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그죠? 아래에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펌프를 가동시켜서 이 물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압력이라는 걸 배우고 있죠. 그죠? 압력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펌프를 가동시켜서 바로 이 배관 안의 압력을 바로 진공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대기압이 진공압보다 어때요?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배관 안에 있는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면 이 대기압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펌프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배관 안에 있는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이 대기압에 의한 압력에 의해 물이 빨려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냐? 여기에 바로 이 진공계,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를 해주는데 이게 바로 뭘 측정하는 거냐? 바로 손실을 측정하려고 여기다 진공계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진공계, 즉 진공계는 바로 흡입배관의 손실을 나타내주는 그 측정 기기가 되는 거예요. 진공계.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떤 식을 알 수가 있냐면은 아까 절대압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압에서 진공압 뺀다고 했어요. 그죠? 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공압이 대기압보다 더 작아요. 그죠? 그때 여기서 이 진공압이 뭐냐? 이 진공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흡입배관의 여기 이거죠. 흡입배관의 손실이다. 손실이라는 거예요. 손실을 뺀 게 바로 이 절대압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 이 흡입배관의 손실, 이 진공압, 이 흡입배관의 손실은 또 뭐냐? 이 손실은 바로 이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과 뭐를 더한 거냐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거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낙차에 의한 손실을 합한 거다. 이게 바로 흡입 배관 손실에는 마찰 손실,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과 그리고 끌어올려야 되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낙차에 의한 손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절대압과 대기압과 계기압의 관계, 이 관계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식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효 흡입 수도가 나와요. 유효 흡입 수도가 나온다. 자, 보세요. 자, 유효 흡입 수도를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은 NPSH. AV. 이 AV가 바로 available의 뜻이에요. 유효한 흡입 수도를 얘기해 주는데 의미는 뭐냐? 바로 대기압이죠? 대기압에서 펌프 흡입 측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실. 그죠? 펌프의 흡입 측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실을 감하고 유효하게 펌프에 흡입되는 수도를 갖다가 유효 흡입 수도 NPSH-AV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설비가 펌프의 중심부로 공급이 가능한 최소의 절대 압력 수도를 바로 유효 흡입 수도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효 흡입 수도를 구하는 공식이 또 나와요. 공식. 자, 보실게요. NPSH AV 유효 흡입 수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바로 대기압 환산 수도, 그죠? 대기압에서 빼는 거예요. 대기압 환산 수도 빼기 그다음에 HV는 바로 포화 증기압 환산 수도예요. 빼기 그다음에 HF. HF는 바로 마찰 손실 환산 수도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H. 이건 낙차에 의한 환산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떨 때가 플러스고 어떨 때가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냐? 흡입 시. 보세요. 흡입 시에는 요 부호가 요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압입 시에는 요 부호가 뭐다? 플러스 부호를 적용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흡입.
자,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펌프가 저수조보다 높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흡입, 그죠? 흡입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낙차에 의한 손실을 빼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펌프가 이 저수조보다 어디에 있다? 만약에 펌프가 저수조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굳이 물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이 물은 높은 쪽에서 어디로 흘러요?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물은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압입시에는 플러스 부호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 흡입수도에 이 낙차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펌프가 저수조보다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펌프가 저수조보다 아래에 있으면 플러스 값을 적용한다는 거. 이건 실기에도 나와요. 필기에도 나오지만 실기 시험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흡입 시에는 마이너스, 압입 시에는 플러스라는 거. 이 공식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 파스칼의 원리가 나와요. 파스칼. 자,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파스칼의 원리. 이거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건데, 바로 파스칼이 뭐의 단위라고 했어요? 파스칼이 바로 압력의 단위인 거죠. 자, 파스칼의 원리가 일단 뭐냐?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수조가 U자 모양의 이제 수조가 있는데, 지금 크기는 지금 면적 여기에 실린더. 자, 이런 식으로 자, 실린더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양쪽에 이런 식으로 실린더를 이렇게 집어 넣은 거예요. 자, 두 실린더는 평행해요. 지금 평행. 자, 평행한 상태인데, 자, 만약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실린더 있죠. 실린더에다가 자, 얼마만큼의 힘을 줄 거냐면 10N만큼의 힘을 가할 거예요. 여기다 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실린더의 단면적. 자, 이 단면적을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10N의 힘으로 이 피스톤을 눌렀어요. 그리고 이 단면적은 1제곱미터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피스톤에 작용한 압력이 얼마일까요? 압력. 네?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입니다. 그죠?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러면 10N만큼의 힘을 가했고 이 면적이 지금 얼마라고요? 1제곱미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피스톤에 가해지는 압력은 얼마다? 압력은 바로 10이에요. 10파스칼. 그죠? 면적분에 가해지는 힘이니까. 예? 10파스칼이에요. 10파스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체에서 압력의 지금 성질을 보면, 자, 지금 여기에서 10파스칼만큼의 압력을 지금 눌렀어요. 그죠? 누르면 지금 요 안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유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유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주어지면 모든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크기의 압력이 주어진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도 얼마라는 거예요? 압력이 똑같이 10파스칼만큼의 압력이 주어질 거라고요. 여기서 10파스칼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10파스칼이 된다고죠. 왜? 여기가 수평이니까, 똑같은 높이니까. 그죠? 똑같은 높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이 단면적을 갖다가 여기 예를 들어서 2제곱미터라고 할게요. 2제곱미터라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지금 10파스칼의 압력을 주었어요. 단면적이 지금 2예요. 그러면 여기서 F는 이 식에서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에요. 자, 곱하라는 거죠. 곱해보세요. 얼마가 돼요? 곱하면 이 위쪽 방향으로 얼만큼의 바로 20N, 그죠? 20N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N의 작은 10N으로 힘을 가하면 이 반대쪽에서 2배가 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원리냐? 바로 이게 수압기. 자, 수압기의 이제 원리가 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그 자동차의 그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그 자동차의 유압식 브레이크가 바로 이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적용시킨 그러한 설비입니다.
유압식 브레이크 같은 경우. 그래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는 P1이라고 놨고요. 여기가 이제 P2예요. 이제 관계식을 볼 건데 관계식을 여기가 P2예요. 자, 그럼 P1과 P2는 뭐 하다고요? 압력이 같다고요. 그러면 요 P1이라는 값은 P1이라는 값은 A1분의 바로 F1이 돼요. 그렇죠? 단면적 A1 가해지는 힘 F1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P2는 A2분의 뭐가 돼요? F2가 돼버린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P1과 P2는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를 할 수가 있냐? 바로 A1분의 F1은 A2분의 F2가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관계식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스칼의 원리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액주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액주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그 파이프 배관이 있을 때 그 배관에서의 어떤 한지점에서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액주계인데 이 액주계를 이제 다른 말로 마노미터라고도 합니다. 마노미터. 액주계가 마노미터입니다. 마노미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액주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을 하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공식이 있냐면 지금 액주계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 점에서의 지금 압력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액주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먼저 그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요 외부, 여기 안에는 지금 어떤 유체가 이렇게 담겨 있는 상태예요. 유체가. 그럼 이 유체 바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체 바깥에 바로 외부 압력 P0라는 게 있어요. 외부 압력이라는 게. 그때 요 점을 A라고 할까요? 자, A점에서의 압력을 구해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배웠었냐면은, 자, 이 수면, 어떤 유체의 그 표면에서 이 중심까지의 이 거리를, 자, 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체의 밀도를, 자, 로우라고 할게요, 밀도를 로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압력을 우리 배울 때 어떤 걸 배웠었냐면, 압력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수력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중량 곱하기 뭐다? 비중량 곱하기 자, 높이라고 했어요. 높이. 감마 H. 근데 여기서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로 곱하기 G라고 했죠.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거기다 높이 H만큼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 지점에서의 압력은 뭐냐? A 지점에서의 압력. 자, PA는 따라서 PA는 자, 뭐가 되냐면 일단 외부 압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외부 압력에다가 P0에다가 바로 이 높이에 대한 압력을 뭐 해주면 돼요? 토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 얼마냐? 바로 감마 H인데 지금 밀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밀도. 그래서 로 GH다. 다시 쓰면 P0 플러스 감마 H다. 이렇게 해서 이 A점에서의 자, 압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액주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에요. 자, 그럼 먼저 자, U자관 액주계를 보도록 할게요. U자관. 자, 첫 번째 U자관. 자, U자관 액주계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U자 형태로 생긴 관이에요. U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U자 형태로. 네? 이렇게. 자, U자 형태로 자, 되어 있는 관에서 자, 이제 뭐냐면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그 비중량이 감마 원인 유체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중량이 감마 2인 유체가 담겨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높이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높이가 여기를 H2로 할게요. H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그 선이에요. 평행, 수평선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높이를 자 H1이라고 할게요. H1.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바로 경계가 되는 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이 두 지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두 지점에서는 뭐가 똑같냐? 바로 힘의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두 지점에서는 뭐가 똑같다? 압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압력이. 자, 이 두 지점에서 뭐가 똑같다고요? 압력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식이 만들어지냐? 자, 여기. 지금 여기는 밀도가 아주 비중량이 감마 1이고요. 높이가 H1이래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압력은 뭐가 된다? 감마 1 H1이라고요. 그쵸? 응? 비중량이 감마 1이니까 감마 1 곱하기 높이 H1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뭐냐? 이 지점에서는 얼마 되냐? 비중량이 감마2인 유체가 있고요. 높이가 얼마다? H2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자, 압력은 얼마다? 압력은 감마2 곱하기 H2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점은 이렇게 수평, 그죠? 같은 높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에서의 압력은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식에 뭐가 만들어지냐? 따라서 감마1 곱하기 H1은 감마2 곱하기 H2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같은 높이에 있으면 뭐다? 압력이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한쪽이 개방. 이건 양쪽이 전부 다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이. 그런데 이 양쪽이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떤 기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랑 여기는 전부 다 대기압. 자, 대기압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막 유체 역학에서 대기압은 0으로 간주하시면 돼요. 0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요 P0의 값이 얼마다? 0이라고 지금 간주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아시겠죠? 대기압은 0으로 놓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양쪽이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개방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자,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 U자관이에요, U자관. 자, U자관인데 자, 이건 파이프예요, 파이프. 파이프에 이렇게 U자 형태의 관을 연결한 거예요. 연결해 놓고 이쪽은 무슨 상태? 개방 상태. 이쪽은 개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자, 어떠한 유체가 지금 담겨 있나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감마1, 여기는 감마1이라고 하는 어떤 유체가 담겨져 있고요. 여기는 이 부분은 감마2라는 유체가 담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 자, 이 점에서의 압력을 PA라고 할게요. PA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외부죠? 이 외부에 있는 외부에서의 그 압력을 뭐라고 했냐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압력을 P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PB예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건 높이예요. 높이. 자, 어디의 높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이 높이가 H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똑같은 높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만큼의 높이를 자, H2라고 할 거예요. 그럼 식을 이제 만들 건데,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이 A점, 이 점에서의 압력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가 키포인트라고요? 바로 같은 높이. 여기서나 여기서 두 점에서의 압력이 뭐 할 거라고요? 압력이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 이 점에서의 압력은 뭐가 되냐? 지금 현재 이 내부 압력이 지금 얼마예요? PA라는 압력이 있잖아요. 그죠? 내부 압력이. 그럼 여기에서의 압력은 뭐냐? PA에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죠? 그죠? 내려오고 있으면 플러스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려가면 플러스, 올라가면 뭐다?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플러스, 올라가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압력은 PA 플러스 비중량 얼마? 비중량이 감마 1이잖아요. 감마 1 곱하기 높이 H1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 점에서의 압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압력. 이 점에서의 압력. 자, 지금 외부의 압력이 지금 얼마예요? PB죠. PB. 그럼 PB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얼마큼? H2만큼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내려오고 있으니까 비중량 감마2에다가 높이만큼 곱해주면 압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점에서의 압력이 얼마라고요? 이거. 근데 같은 위치,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이 두 압력은 뭐다? 두 압력은 같다. 그죠? 그럼 이 식을 지금 변형해보면 결국 A점에서의 압력 PA는 여기 있죠? PB 플러스 감마2H2에서 이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감마1 H1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점에서의 압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그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그 관이 이렇게 뭐 수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자, 경사직에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거죠. 자, 보세요. 경사진 거. 자, 이렇게 자, 파이프가 있고요. 요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이제 관을 연결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경사직에 이런 식으로 관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물이 어떻게 차여져 있냐면 자, 물의 유체가 자, 이만큼의 유체가 이렇게 차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유체가 차여져 있고요. 자, 근데 길이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요 경사진 길이가 요거를 L로 놓게 길이를 L로 놓고요. 그다음에 요 각도 어떤 각이냐면은 이 경사진 각도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이 중심에서 이 선까지의 높이를 갖다가 H라고 할 거예요, H. 근데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L 값이 아니라 바로 요 H 값이죠, H 값. 이렇게 수직으로. 예? 이 수직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일단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도 뭐가 돼요? 각도가. 여기도 세타라는 각도가 되겠죠? 엇각이니까. 그죠? 세타가 돼요. 그럼 여기서 요 A점에서의 압력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근데 나와 있는 거는 이 경사져 있는 요 길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울어진 각도만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바로 요 수직거리, 수직 높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잘 보세요. 자, 삼각비에서 여기가 세타라는 각도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빗변 경사진 길이가 L이고요. 요 수직인 길이가 여기가 H인 거예요. 우린 요 H를 알고 싶은 거예요. H를. 그죠? 그러면 삼각비 중에서 뭐냐?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이렇게 사인 세타. 그죠? 이거예요. 사인.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L분의 H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H는 L 곱하기 바로 사인 세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H는 L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뭐를 구할 수가 있냐? 바로 A점에서의 뭐를 구할 수 있다? 압력 구할 수 있다. 따라서 A점에서의 압력은 비중량 곱하기 뭐다? 비중량 곱하기 높이라고 했죠? 그죠? R 감마 H예요. 자, 비중량에다가 뭘 곱한다? 높이가 L 사인 세타라고요. 곱하기 L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사진 관이 경사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시차 액주계를 보도록 할게요. 시차 액주계예요. 근데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일단 이 시차 액주계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시차 액주계는 자, 이거는 두 지점 사이에 뭐를 구하기 위해서 압력차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있는 게 시차 액주계인 거예요. 두 지점 사이에 압력차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그림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자, 하나의 파이프가 있다고 하죠. 하나의 파이프. 자, A라는 파이프가 있고요. 자, 이쪽에 이제 B라는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B. 자, 그럼 뭘 구하고 싶냐? 지금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압력차를 지금 구하고 싶어요. 압력차. 그럼 여기서 압력차라고 하는 게 뭐냐? 압력차는 바로 PA 빼기 PB의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차니까. 요 압력차를 구하고 싶다고 하죠. 압력차. 네? 이걸 구하고 싶어요. 여기서까지. 근데 뭘 설치한 거냐면 바로 여기다 U자관을 설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U자관을 설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자, 어떠한 유체들이 지금 담겨져 있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사이에 어떤 유체,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유체가 뭐 수은이 될 수도 있고 유체가 지금 담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 자, 여기에는 지금 감마1이라는 유체가 있다고 하고요. 요 사이에는 감마2라는 유체, 비중량이. 그리고 여기에는 감마3라는 유체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높이를 설정을 해보면, 지금 여기 A점이 A점. A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수면까지의 요 높이. 이 높이를 H1이라고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같은 높이예요. 같은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를, 여기를, 자, H2라고 할게요. H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를 바로 H3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럼 뭐를 구할 수 있느냐? 자, 항상 어디를 보라고 했어요? 같은 높이에 있을 때는 뭐가 똑같다? 압력이 똑같다. 이걸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서의 압력을 구할 거라고요. 이 점과 이 점에서의 압력을 따로 구할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를 먼저 볼까요? 압력? 요 압력? 자, 일단 여기 내부 압력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PA라는 내부 압력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PB라는 내부 압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 점에서의 압력은 뭐냐? PA. 자,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려오면 플러스라고요. 부호가. 플러스 감마1 H1. 감마1 H1이에요. 끝났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압력은 자, 내부 압력 PB가 있어요. PB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내려오고 있으니까 다 플러스 해주시면 돼요. 자, PB. 자,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부터. 자, 플러스. 내려오고 있으니까 플러스예요. 비중량이 지금 여기 유체는 감마2고요. 높이가 H2예요. 감마2 곱하기 H2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여기 이 유체에 의한 압력은 얼마가 돼요? 감마3 곱하기 H3인 겁니다. 이렇게. 그때 둘이 뭐 하다고요? 두 지점에서 압력은 뭐 하다고요? 이렇게 같다고요. 그죠? 같아요. 그럼 뭐 해주냐? 자, 하시면 돼요. 뭐 해준다? 두 지점 사이의 압력차 PA 빼기 PB를 알고 싶대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PB를 이항시키세요. 이항시키면 PA 빼기 자, PB는 여기 있죠? 감마2H2 플러스 감마3H3 요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감마1 H1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지점 사이의 압력차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 보시면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자, 역시차 액주계 나오잖아요. 역시차 액주계.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차 액주계 같은 경우는 이 U자관이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모양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모양만. 이제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자, 모양이 U자관이 여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요. 자, 역으로 지금 그려주는 거 역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자, 이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U자관이 이렇게 거꾸로. 요거랑 지금 반대 모양으로 된다는 거지. 뒤집어져서. 이게 바로 역시차 액주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두 지점 사이의 압력차를 구하는 건데 이러한 방법으로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교재에 나왔으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역시 자유치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 자, 네 번째 뭐가 나왔냐면, 자, 마노미터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마노미터냐면, 자, 이거 좀 특수한 형태인데, 자, 이렇게 수평. 자, 수평관이 이렇게 있어요. 수평관. 예, 이제 배관. 자, 배관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점과 이 점에서의 두 지점에서의 압력차를 알고 싶대요. 여기를 PA로 놓을게요. 여기를 PB로 놓을게요. 자, 두 지점 사이의 압력차를 알고 싶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뭘 설치했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U자관을, 자, U자관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U자관. 그러면 B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다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U자관을 설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 두 지점 사이의 압력차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유체가 지금 담겨져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에, 자, 어떤 유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유체가 담겨져 있냐면, 자, 여기, 이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그 비중량을 이제 감마1이라고 하고요. 요 사이에 있는 요 유체의 비중을 감마2라고 할게요. 감마2.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인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가운데, 자, 가운데 배관의 중심이에요. 여기까지의 높이를 H1.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H2.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R이라고 할게요. 이거 높이차. 올라간 높이의 차이인 거예요. 자, R이라고 놨을 때, 그때 이 두 지점 사이에, 자, 뭘 구할 거다고요? 여기서 F1로 놓을게요. 교재에 나온 것처럼 P1, P2로 놓을게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랑 이 위치는 어때요?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높이가 똑같으면 이 두 지점의 압력은 뭐하다고요? 압력은 똑같다고요. 압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1번,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지점 사이의 압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점 사이 압력.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압력이 얼마예요? 압력이. P1이죠. 그죠? P1이에요. 그럼 이 점에서의 압력은 P1 플러스,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죠? 내려오면 플러스예요. P1 플러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유체에 의한 압력은 지금 비중량이 감마1이니까 여기를 뭐 감마1 곱하기 H1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H1이라는 이 높이는 H2랑 R을 합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뭐예요, 요게 바로 H1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H1을 두 개로 분리할 거라고요. 왜?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어디냐면, 여기. 자,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H2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높이 R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냐? 감마1 H2. 됐죠? 이 비중량이 감마1이니까. 감마1 곱하기 H2. 됐고요. 여기는 감마1 곱하기 R인 거죠? R. 이렇게.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압력은 자, P2예요. 지금 여기는 P2예요. 압력이 P2. 내려오고 있죠? 자, 플러스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유체가 감마1이잖아요. 감마1. 여기만 감마2인 거예요. 여기 밑에만. 그래서 감마1 곱하기 얼마다? H2. 이 높이가 H2니까. 그 다음 여기는 비중량이 얼마다? 감마2예요. 여기는 그래서 감마2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죠. R. 둘이 뭐하다고요? 둘이 압력이 똑같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양변에 감마1 곱하기 H2랑 감마1 곱하기 H2가 이렇게 상쇄돼요. 그렇겠죠? 이렇게 상쇄가 돼버려요. 그럼 식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P1과 P2의 압력차를 지금 구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식에 의해서 P1 마이너스 P2는 이거 넘겼어요. P1 마이너스 P2는 얼마나? 감마2 곱하기 R. 이거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감마 원 곱하기 R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 식을 보세요. 자, 똑같이 뭐가 있어요? R값. 그죠? R값 있죠? 자, R 곱하기 감마 2 마이너스 감마 1이라는 겁니다. 감마 1. 근데 여기서 감마 2랑 감마 1 중에 어떤 값이 클까요?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바로 감마 2가 더 크죠. 왜? 감마 2인 이 유체가 더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아래에 있으니까 이 값이 더 큰 거예요. 그죠? 큰 거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두 지점 사이의 압력차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준다? 바로 이 높이 차예요. 높이 차. 마노미터의 이 눈금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바로 비중량의 차이만 곱하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지점 사이의 압력 차는 바로 이 마노미터 일금에다가 두 유체에 뭐 한다? 비중량의 차만 곱하면 구할 수가 있다고요. 압력 차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식을 이해하시고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액주계 설명은 다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액주계에 대한 출제 예상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